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하버드를 포함해 난장판이 되어버린 미국 대학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는 블랙 코미디입니다. 하버드 졸업식에서 연설을 한 중국 여학생에 관한 뉴스도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하버드는 백인 좌파 사상의 온상으로 소위 DEI, 다양성, 공평성, 포용성을 떠들면서 미국을 변태국가로 만드는데 선봉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에 메스를 댄 것도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트럼프의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을 욕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도 정상은 아닙니다. 그도 미쳤습니다. 트럼프는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하버드 대학에 유학생이 입학하는 것을 금지했고, 이러한 움직임은 학계와 외국 정부로부터 광범위한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버드는 즉각 반발해 법원에 제소했고, 5월 29일 연방법원 판사 앨리슨 버로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학생 입학 자격 취소 금지 조치에 대해 일석 중단을 판결했습니다. 하버드 외국 학생들은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지만 여전히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조치는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학문적 개방성에 대한 명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하버드조차도 구린 구석이 많습니다. SAT나 GMAT 점수가 최고 수준인 우수한 학생들이 별다른 설명 없이 불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문 아이비리그라는 브랜드 뒤에는 유산특혜, DEI, 지정학적 이해관계, 그리고 노골적인 뇌물로 형성된 불투명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지 소로스는 자신의 열린 사회라는 대본을 읽는 사람들에게 명문대학 입학을 개방하기 위해 10억 달러를 약속한 적도 있습니다. 미국 대학의 국제적 위상은 오랫동안 워크 정신병으로 인해 훼손되어 왔으며, 이는 정부 모든 부서에 암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캠퍼스는 영향력을 둘러싼 전쟁터입니다. 미국의 딥스테이트는 오랫동안 해외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해왔습니다. 미국의 소위 명문대는 납세자의 돈도 받으면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왔습니다. 돈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2025년 하버드, 스탠퍼드, MIT 같은 명문대들은 순자산 3천만 달러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 동문이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만 해도 초고액 자산가 동문이 1만 8천 명이나 되는데, 이는 전 세계 초고액 자산가 인구의 4%에 해당합니다. 하버드는 오늘날 학생 정원의 27%를 부유한 외국인 자제를 뽑지만, 처음 설립되었을 때만 해도 모토는 진실 추구였습니다. 청교도들은 대중의 이익에 이바지하고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지성을 함양하기 위해 이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하버드가 지금 수백억의 기금으로 자본 게임을 벌이고 있을 때 창립자 존 하버드의 이상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학자를 선발하고 특정 국가 고위 인사의 후원을 받기도 합니다. 영혼이 없는 하버드란 궁전은 이로 인해 호사스러운 폐허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30일 하버드 졸업식에 등장한 칭다오 출신의 25세 여성 장 위롱의 연설이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언뜻 감동을 자아내는 것처럼 들렸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그녀의 집안 배경을 조사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경으로 돈으로 떡칠하는 하버드에 유학했으며 정확히 무슨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바로 알자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그녀는 연설에서 몽골에서 인턴십을 했을 때 중국 오래된 세탁기 사용법을 몰라 곤란을 겪는 클래스메이트를 도와줬으며, 이 과정에서 탄자니아인, 인도인, 태국인 동료들과 하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하버드 동창으로 지구촌이라는 이상을 실현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장 위롱은 세계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분열과 두려움, 갈등으로 인해 침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하버드 사람들에게 불편함 속에서도 경청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유연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공동의 미래를 믿는다면 적이라고 낙인 찍힌 이들 또한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인성에서 우리의 인성을 발견하게 된다면서 반대 의견자들의 손을 꼭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신앙보다 더 깊은 공통된 인류애를 말했습니다. 장위롱은 또 이 세상에 생리대를 살 돈이 없는 여자가 있다면 자신은 가난해진다. 괴롭힘을 당할까봐 학교에 가지 않는 여자아이가 있다면 자신의 존엄성이 위협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시진핑이 종종 말하는 인류 운명 공동체란 단어도 7번이나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정책 올바름, PC를 추구하는 미국 백인 좌파의 가치관이었습니다. IELTS 구술 시험의 모범 답안으로 민주당에 아부하는 뉘앙스가 짙었습니다. 하버드에 변형된 가치로 전락한 DEI와 국제화를 응축해 옹호하는 내용입니다. 부드러움과 영혼의 힘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장벽과 증오를 없애자는 사실을 공허한 이상주의를 외쳤습니다. 자기 최면적 연설로 미국 정치 연설의 일상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성 권리, 빈곤 퇴치, 아동 보호 같은 작은 감성적 이야기에다 인류의 공동 미래라는 거대 담론을 버무렸습니다. 그런데 졸업생 대표 연설이란 것도 사전에 조율된 퍼포먼스입니다. 투표로 뽑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선발하는데 연설, 스크립트 심사를 받습니다. 하버드의 가치관에 부합해야 하는데 선발된 사람은 한두 달간 말하기 교육도 받습니다. 장위롱은 칭다오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영국 카디프로 건너가 현지 고등학교를 마치고 워릭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다 미국으로 건너가 듀크 대학을 졸업하고 금융회사에서 2년간 일한 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개발 전공으로 석사를 마쳤습니다. 국제개발 전공을 하면 트럼프가 초토화시킨 USAID에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중국 네티즌들이 그녀의 집안 배경을 캐냈습니다. 그녀의 부친은 중국 생물 다양성 보호와 녹색 발전 기금회, 줄여서 중국 녹발회의 집행주임 장지밍이었습니다. 장위롱은 이 기구에서 오랫동안 자원봉사를 해왔는데 부친이 중국 녹발회 부총재 겸 사무총장인 쪼우진펑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하버드에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또한 녹색개발재단의 중국 내 활동이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하버드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오른편이 장쯔밍입니다. 부친인 장쯔밍이 하버드 유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입증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 네티즌들은 녹발회가 미국의 가치관을 퍼뜨리면서 중국을 먹칠하는 주구가 되고 있다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이난에서 여성 운전자가 차 뒤에 고양이를 매달고 운전하는 동물 학대를 한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게 녹발회라는 것입니다. 생물 다양성과 동물 보호를 주장하면서 중국 사회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산샤댐 건설로 다양한 식물이 멸종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전전으로 댐 건설을 5년이나 지체하도록 방해한 게 녹발회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사실과 다른 비과학적 소문을 퍼뜨리는 미국 지원의 반중 단체라는 것입니다. 네티즌은 장샤오제가 세계 명문이라는 하버드에서 연설을 하는 바람에 부친의 신세도 망쳤다면서 귀국할 필요도 없이 미국에 계속 눌러 앉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녹발회는 또 서방 측 미국의 지원과 허위 정보 소스를 받아 중국이 바다에 쓰레기를 투척한다는 내러티브를 퍼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2024년 4월 녹발회는 미국 포드 환경보호 자동차 상이 베이징에서 개최한 해양 쓰레기 투척 브랜드 감시 보고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환구 15도 국가안전기관들이 외국 NGO와 결탁해 해양 쓰레기 감시 명목으로 불법 행위를 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이 중국의 군사시설과 가까운 곳에 모니터 시설을 설치해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장위롱이 중화권 매체와 졸업식 연설과 관련해 인터뷰를 할 때 코미디가 발생했습니다. 인터뷰 장소 바로 밖에서 미국 노인 2명이 서로 주먹 다짐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녀가 휴머니즘을 말하면서 참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다고 인터뷰를 하는 것을 배경으로 몸싸움 장면이 촬영됐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네티즌들은 네가 어려운 시기를 사는 게 맞긴 해. 이게 바로 미국의 진면목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꽤 똑똑합니다. 한국 같으면 하버드 졸업식 연단에 섰다고 국뽕에 난리가 날 법하지만 그들은 냉정합니다. 하버드 학생들은 사회 정의와 다양성과 포용성 같은 용어를 능숙하게 인용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솔루션을 연구한다고 떠들면서도 러스트벨트 근로자들의 절망적인 표정은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은 실험실에서 재배한 유전자 변형 작물과 같다고도 평가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